이 변호사님, 네. 이번에는 검찰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민생하고 그렇게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검수완박이 되느냐, 네. 검찰로서의 본래의 기능, 고유 기능을 유지하느냐, 이 문제가 달려가지고 그동안 검찰 직제 개편안을 놓고 검찰과 법무부 간에 근 한 달간 줄다리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박범계 판 검찰 조직 개편안이 나와가지고 지금 공개가 됐어요. 저는 줄다리기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거는 형식적인 줄다리기였다. 아, 그렇습니다. 이미 결론은 다 내놓고 줄다리기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뿐이다. 왜냐하면요. 제일 중요했던 게 검찰 직제 개편안에 박범계가 주장했던 그게 전국의 그 지청에서 특정한 범죄를 수사할 때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그거는 검찰청법이나 그다음 그 수사지휘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할 수 있을 뿐이다. 정면으로 반하는 그 직제 개편안이었어요. 예. 그거 정상적인 법조인이라면 누구든지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왜 제기했고 안 되는 걸 알면서 마치 그 김호수의 어떤 반박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번에 그 처리한 것처럼 돼 있는데 그런 장관 그 승인 그것을 제 생각에는 이거는 김호수가 있죠. 검찰총장 될 때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 압니다. 김호수가 그때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 있죠. 제일 낮은 평점 받았어요. 4등했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김호수가 총장 되면 완전히 그 정권 수사 예. 이게 전부 다 무산될 거라고 그랬고 김호수 과연 검찰의 중립성 지키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있죠. 김호수가 그런 의혹을 받는 거는 있죠. 국민들한테는 신뢰 문제가 아닙니다. 안에서 이 조남관 총장 대행을 지지했고 이런 사람들 많은 검사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 검사들의 지지를 못 받으면 총장이 아무리 지가 뭐 날 때도 있죠. 예. 이 검찰청이 안 돌아갑니다. 실제 수사는 밑에 검사들이 하는 거지. 검찰총장은 승인하고 결재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박범계나 대통령이나 이 김호수한테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근데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만일 이런 그 검찰 직접 개편을 안 내버리고 예. 그냥 유야무야 그냥 아무런 이슈 없이 흘러가 버리면 김호수는 계속 개밥의 도토리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김호수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방편이 뭐냐를 연구한 것 같아요. 야, 예. 예.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직제 개편안, 검찰총장이 승인하고 이런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검사 동일체 원칙 요새는 조금 이게 좀 변형됐지만은 예. 검찰총장은 있죠. 수사기관입니다. 그리고 검사도 수사기관이고 예. 그 수사하는 사람이 큰 수사 기관의 장이 작은 수사하는 검사를 갖다가 승인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법무장관은 정치적인 자리입니다. 이건 행정적인 자리고 법무장관은 검사 인사, 그다음 예산, 기획 이런 거 한 자리지 수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네. 근데 수사하는 사람을 수사 안 하는 사람이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호 교수님 제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죠? 예. 그러니까 택도 없는, 우리 경상도 말로 턱도 없는 직제 개편안 내놓는 이유가 뭐냐?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야, 김호수 힘 좋네. 그래도 그 전보다 좀 낫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김호수한테 무슨 훈장 하나 달아주기 위해서 만든 일부러 전투를 하나 만든 거예요, 전투를. 짜고 친 고스톱이다. 그렇죠. 이거 전투가 안 되는 걸 전투를 한 거예요. 그러나 김호수 장군이 나와가지고, 예. 예? 박범계 장군을 물리친 거야. 겉으로는 하여튼. 청정도 몇 번 휘두른 거예요. 안 휘둘러도 되는데. 그냥 공포탄 용으로. 예, 공보다 이 박범계 장군이 칼 한 번 휘두르니까 김호수 장군이 그냥 방패로 몇 번 하니까 아이고 박범계 장군이 졌습니다 하고 물러난 건데요. 우리가 박범계 그 장관 예. 그 캐릭터 어떤 사람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토론도 나오고 해가지고 아주 강하고 성격이 누구든지 함부로 그 양반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 법조 후배지만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기가 엄청나게 세더라고요. 김호수 총장이 있죠. 오히려 이 어떤 시류 잘 보고
어떤 돌아가는 판세 잘 읽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죠. 예. 박범계 장관이 김호수 총장한테 뭐 진짜 져가지고 이거는 지기로 돼 있던 싸움이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지청에 그 법무장관 승인권 철회했는데 그거는 본래 없던 걸 갖다가 있다고 했다가 본래 없던 대로 돌아간 거고요. 태권도에서 약속 대련이라는 게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약속 대련. 어디 맞고 어떻게 저주고 그런 게 약속 그래서 대련 저는 아닙니까? 이번에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야, 이 박범계도 양보할 때 있네 이럴지는 몰라도 양보할 때 있네가 아니고 한번 그 우리 돌아가신 이주일 씨 쇼 한번 잘 봤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김호수를 살려주기 위해서 김호 살려줘야 돼요. 지금 이 정권으로서는 있죠. 물론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있죠. 김호수가 지금 상태에서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김호수가 검사 지휘 못합니다. 저는 법무장관의 네. 그런 수사 승인권보다도 검사들로서는 더 지금 이번에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이 법무부 원 안에는 형사부 네. 여기서 일반 사건 수사를 일체 못하도록 네.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 경우는 장관 승인은 지청급이고 네. 지검이 아니고 지금급에서는 지검에서는 이제 말부만 네.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지검 같은 데는 형사부 싹 그런 직접 수사권을 없애버리겠는데 이번에 이제 해준 게 형사부에서도 일반 수사를 하는데 그냥 경제 사건, 고소들은 경제 사건에는 직접 수사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숨통을 터준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라는 게 수사하려고 있는데 수사 못하고 기소나 해갖고 재판소나 왔다 갔다 하라고 하면 검사할 맛이 나겠습니까? 근데 지금 검찰청법하고 헌법하고로 있는데 이걸 갖다가 거기 지금 맞지 않는 직제 개편안이거든요. 검사는 있죠. 지금 검찰청법은 어느 검사라도 수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지금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과연 이 직제 개편안이라는 내규입니다, 일종의. 내규로 법을 갖다가 위반하는 내규를 만들었다? 이게 과연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검사 중에 몇 명은 분명히 나섭니다. 이 내규 위헌이다, 위법이다, 효력 없다. 그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검사가 그런 승인 안 받고 그다음 아까 범죄 수사 형사 말부에서 한다는데 다른 검사가 기소해 버릴 겁니다 아마. 지금 이 김호수 총장이나 박범계 장관한테 지금 대항하는 검사들 분명히 있거든요. 당신들 틀려서 하는 사람들 기소해 버려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보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내규로 이 사람 수사권도 안 줬는데 지가 수사해가지고 기소했다. 이거는 위법한 기소다라고 할 건데, 결국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법원이나. 이게 적법하냐 아니냐. 거기서 이 내규가 적법하냐 아니냐 판가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번에 누구 기소죠? 몇 사람 기소한 거 있잖아요. 총장 승인인가 누구 승인 안 받고 했다고 문제 삼았던 거. 검사가 기소하면 하는 거예요. 공수처에서도 그러니까. 이야기했고 이런 거. 그거는 누가 떠들어라 이거지. 그럼 검사들이 지금 말하는 게 공수처 누가 기소권만 검사는 기소권만 수사를 하겠다 이런 거 우리는 모르겠다 이거야. 우리는 검사고 검사는 헌법과 검찰청법에서 수사권이 있고 우리가 해가지고 기소해야겠다. 나중에 법원에서 맡아보자 이거예요. 그냥 공수처 완전히 그냥 멍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수사권을 갖다가 뺏고 말고 이걸 갖다가 법 개정 없이 그럼 헌법 개정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지 그건 나중에 그러니까요. 한번 진짜 기소가 돼 가지고 수사권 없다고 하는 검사가 아마 나서가지고 나 기소해가지고 기소하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법원 판단이 나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요. 이번에 이제 부산지검에 그동안 추미애가 와갖고 없애버렸던 거죠. 반부패 수사부를 이번에 신설을 한 거. 부산지검으로서는 이게 자존심이 좀 상했을 겁니다. 아마 세 군데뿐이 없잖아요. 서울, 대구, 광주. 근데 왜 부산은 빼느냐 해가지고 맞습니다. 여기 신설을 한 것 같고요. 이번에 좀 결론이 명확히 안 난 게 남부지검의 금융범죄 합수단 그거 추미애가 또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비롯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부활을 한다고 했는데 그냥 부활이
안 되고 더 추가 더 논의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금융증권 범죄 수사 있죠. 예. 이게 보통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아닙니다. 아주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 필요해요. 예. 근데 나임 옵티머스 생기면서 이게 남부지검에 그 있었는데 없애버렸잖아요. 예. 없애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권 호위용이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가졌었다고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정식 직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 그 시행령에 담지 말자. 그래서 추후에 이제 뭐 그 사무분장, 그러니까 그 남부지검에 그 일부 형사 1부, 형사 2부 쪽이 있듯이 금융증권범죄수사부를 만드는 식으로 전담부를 만들면 만드는 되지 식으로 않겠습니까?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나임 옵티머스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게 또 왜곡될지 그러니까 이 개편안에는 빼버린 거 빼버렸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도 새로 나중에 만들려고 한다면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그러니까요. 이 정권 이제 다 그동안에 끝나는데 끝나고 뭐 나서 뭐 하면 그때 만들어. 그래서 이 참 예,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정권에서 검찰이 진짜 속된 말로 박살이 났습니다. 예. 어쨌든 검찰로서는 사실상 범죄 이런 수사 역량이랄까 그런 것이 엄청나게 축소됐다고 축소됐죠. 봐야겠죠. 예. 예. 그만큼 이제 권력 비리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활개를 치는 예. 것이고 또 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에 아주 추악한 범죄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마음 놓고 살만 났죠. 살판 난 그런 세상이 되버린 그 지금 이 사람들이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들라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그 수사를 안 해보면서 기소한다는 거 있죠. 이게 정말 문제거든요. 그럼요. 어떤 자기가 수사를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잘 알아야지 메커니즘을 기소를 해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고요. 앞으로 제가 볼 때 단언컨대 이런 경제범죄라든가 이런 증권범죄 무죄 많이 날 겁니다. 예. 예. 뭐 수사를 모르고 기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의미는 좀 다르지만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그렇죠. 말이 예. 딱 맞는 거예요. 예. 뭘 알아야 면장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최근에 논란이 됐고 많은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진 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지금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선에는 영향을 없게 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문이 제기되는 게 그럼 뭐냐? 그래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이거 면죄부 주면 윤석열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를 했는데 영향을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글쎄요. 공수처장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예를 권한이 있는지. 들면은 뭐 면죄부가 되면은 면죄부가 된 대로 그리고 예를 들면 기소에 들어갔다 자기들이 수사를 해가지고 그랬을 경우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는 것이고. 근데 저는 김진욱 처장이 있죠. 계속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수사 운운하는 자체가 예. 벌써 대선 개입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 아니면 뭐 정계 진입 선언 이런 걸 하면서 새로 드러난 사실이다. 이러면 있죠. 그거는 뭐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 공수처의 아까 그 사세행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것들 보면요. 이미 혐의가 없거나 전혀 죄가 안 되는 걸로 다 결론이 난 것들입니다. 뭐 사세행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중앙지검에 14건, 공수처에 11건, 25건을 고발했다. 아주 또 자기가 자랑스럽게 그걸 또 뭐 인터넷에 올리고 했더라고요. 아니 공수처가 예. 이런 관변 무슨 시민단체 예. 우리가 또 어용이라고 하면 또 고발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단체들이 고발한 걸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갖고 7.5 사건, 8.5 사건에서 이렇게 수사에 착수한다는 게 이 얘기가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반 사건도 그럴진데 예.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있죠. 이거는 누가 봐도 흠집내기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게 근거가 있으면 또 뭐 그럴 수 있죠. 근거가 있으면 대선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 수사해야죠. 예. 그런데 지금 그 우리가 뭐 20몇 건 중에 지금 뚜렷한 게 2건 아닙니까? 지금 감찰 방해, 그 다음 한명숙 총리 그 모해 위증 조사. 예. 근데 이게 벌써 몇 번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게
기소가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났던 사건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또 까가지고 또다시 조사해달라고 하면요. 이게 공수처가 제가 생길 때부터 저는 공수처 반대론자였는데. 반대론자죠. 생길 때부터 이 공수처는 이게 독립성이 없어지면 이게 완전히 그냥 정권의 호위병이 되는 건데 결국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전 총장이 본격적인 정치에 이제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하려니까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그러니까요. 그러고는 선거에 영향을 얻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얻게 하겠느냐. 근데 아무리 방법이 생각해도 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네.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 정권을 그거 뭐 어쩌고 거기에 대해서 중립적인 사람은 모르지만은 윤석열 총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을 겁니다. 지금 안티도 있으니까. 그 사람 입장에 볼 때는 김진욱 처장이 그래도 공수처장인데 판사 출신이고 이 사람 이런 말 자꾸 하면 뭐 있는 모양이지. 예. 이렇게 하고 그다음 계속 침서 봉대돼 가지고 아니 선거전 들어가면은 그러니까요. 저 사람 저 피의자야. 지금 요 사사행의 그 사람 고발한 사람은 피의자 윤석열이라고 막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민주당 여권 쪽 대선 후보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선 후보가 우리 피의자하고 같이 토론 못 하겠다고. 그러냐? 그거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영향을 또 실제로 또 그 장모하고 네. 그 처가 지금 기소 또는 기소 뭐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모는 벌써 7월 기소돼가지고 2일인가 지금 뭐 지금 판결이 기다리고 난다는데 있잖아요. 지금 그걸 갖다 계속 윤석열 총장하고 엮어 넣으려고 예.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는 마당에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해서 있죠. 처장이 나서가지고 뭐 수사를 하니 마니 그다음 대권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송영길은 어디 중앙일보 인터뷰에 X파일이 뭐 있다느니. X파일이 있는데 아마 거기도 경선 들어가면은 홍준표, 하태경 그런 분들이 보통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밝혀질 겁니다. 아니 나무당 후보들까지 그걸요. 거론해서 그 X파일 활용을 하고 지금 촉구하고 있어요. 삼국지란 책에 보면요. 그걸 반관계라 합니다. 그들끼리 싸워가지고 예. 망하게 하는 거 반관계. 이관계, 반관계. 예. 또 이런 것을 또 뭐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차도 사진이라는 거 아닙니까? 나무 칼 빌려갖고 죽이는 건데 지금 이 공수처장까지도 그런 데에 부하 내동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지금 의문점을 맞습니다.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것이죠. 자꾸 언급하는 자체가 있죠. 예. 대선 개입하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저 검찰 직제 개편안에서 박봉계가 모처럼 무릎을 꿇었나 했는데 또 여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여권 이 인간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니까 좀 그렇네요. 뭐 김호수 살려주기. 살리기. 김호수 일병 구하기. 그러고 예. 거기다가 김진우 공수처장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죽이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한쪽은 아닌가. 살리고 한쪽은 죽이고. 예. 참 안타까운 정도를 넘어서 뭐 후진 정치의 일면을 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